이때부터 상승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횡보나 하락이잖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오랜만에 일목균형표입니다. 37부 구름대 1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선행스팬 2,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이렇게 두 가지의 선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죠? 이 두 개의 선이 만들어내는 영역, 구름대에 대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짧게, 잡설은 짧게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구름대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구름대의 역할을, 이 구름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대란 무엇인가? 챕터 1. 구름대라는 것은 이제 사실 그 일목균형표의 원전을 보면 이 구름대라는 말은 없어요. 올바른 표현은 저항밴드, 저항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구름대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구름대라고 해야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저항밴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도 구름대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름대라는 거는 이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요 두 개의 선이 만들어내는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영역들. 어떻게 보면 구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구름대다. 이 선행스팬 1과 2가 만들어내는 영역이 구름대다. 원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밴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전에서 저항밴드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영역에서 뭔가 저항, 그죠? 아니면 지지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을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로도 원전에서는 이 구름대를 저항밴드라고 부르는구나. 왜 저항밴드라고 부를까? 저항이 나오니까, 그죠? 왜냐면 저항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 가던 애가 꺾여 내려온다. 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애가 꺾여서 올라간다. 즉 어떤 저항이 나오는 밴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는 지지가 나오고 올라갈 때는 저항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시세가 유독 구름대가 있는 곳에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약하게 저항, 지지, 저항, 여기도 지지, 그죠?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또 뚫어서 지지, 그죠? 요 구름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차트는 제가 지지와 저항이 잘 나오는 차트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고 부르는 거,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혼조세가 있습니다. 즉 횡보, 보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잘 나오고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저항이 잘 나옵니다. 근데 혼조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구름대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온다. 이거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이 구름대인데, 일반적으로 구름대는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지지나 아니면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설프다. 이 논리는 어설프다. 명확히 말하자면 상승 추세가 있을 때, 그리고 하락 추세가 있을 때는 구름대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이 혼조세, 일목에서 혼조세를 생각을 못하면 절대 일목을 쓸 수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으면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보다 더 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혼조세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구름대는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말하면 그거는 어설픈 거고, 명확하게 말하자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있을 때는 구름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 혼조세, 중요하니까 별표, 이 혼조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아니 나온다, 아니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요거는 이제 5년치의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보시면 자, 하락 추세에서는 기가 막히게 구름대에서 저항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부분부터 여기가 결과론적으로 혼조세죠. 요까지. 요 부분이 혼조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는 삼각 수렴이고, 그죠? 여기서는 응축 구간이고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왜? 구름대를 넘나들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혼조세를 배울 때 이제 기준선이 있으면 기준선을 시세가 넘나들면 혼조세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구름대를 넘나들면 이것도 혼조세예요. 수렴이고 응축입니다. 근데 이 혼조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돌파하고 그냥 이탈입니다. 그죠? 자, 다시 상승 추세에서는 기가 막히게 구름대에서 기가 막히게 지지가 나옵니다. 근데 또 혼조세에서는 뭐 저항이 좀 나올 것 같다가 또 돌파했다가 또 이탈됐다가, 그죠? 여기도 돌파 이탈, 지지가 안 나오죠. 저항이 안 나옵니다. 또 하락 추세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저항이 나와요. 또 희한하게. 하지만 또 혼조세에서는 또 돌파 이후에 이탈, 돌파 이후에 이탈.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 추세죠. 그럼 여기는 뭐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죠. 여기 뭐다? 응축이다. 혼조세다. 자, 파동이 폭발을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지지가 나오고, 파동이 하락으로 폭발할 때도 기가 막히게 저항이 나오는데, 응축 구간, 즉 혼조세 구간, 힘을 모으는 구간에는 지지와 저항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5년치예요. 5년치 차트를 봤는데 이거 진짜 예외 없이 혼조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안 나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상승 폭발 아니면 하락 폭발, 즉 상승 트렌드나 하락 트렌드가 확실한 국면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나온다. 근데 혼조세에서는, 즉 혼조세는 뭡니까? 횡보고, 횡보는 즉 응축 구간인 거죠. 힘을 모으는 구간. 이거는 뭐 삼각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센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삼각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디센딩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박스권일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옆으로 가는 이게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게 이렇게 가든, 똑같은 폭으로 가든, 쭈바들든 뭐든 간에 혼조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확실한 국면에선 지지와 저항이 나오지만 혼조세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자면, 자, 구름대를 이탈하면 시장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됩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승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상승 추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여기 구름대가, 이렇게 구름대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구름대가 이렇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지지가 나오다가 만약에 구름대를 이탈을 한다면,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승 추세 때는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기가 막히게 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탈을 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상승 추세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무조건 하락 추세로 가거나
적어도 횡보로 간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진짜 상승 추세였다면 여기서 이탈을 안 했겠죠. 진짜 상승 추세라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됐다면 여기서 또 반등했겠죠. 왜? 상승 추세 때는 구름대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근데 지지가 안 나왔단 말은 상승 추세가 아니란 말이 되고, 상승 추세가 아니란 말은 결국 횡보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열렸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추세가 계속 이렇게 강한데 왜 26일 전에 17.5일의 힘의 균형, 이 선행스팬 1과 그 다음에 26일 전에 52일의 힘의 균형, 이 선행스팬 2, 요 밑으로 왜 내려가겠어요? 시세가 강한데, 시세가 위로 강한데 왜 과거의 이런 힘의 균형보다 현재의 시세가 더 내려가겠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추세가 강하면 이 과거 26일 전에 생성되었던 17.5일의 힘의 균형과 52일의 균형 위로 반등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시세가 강하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강한 거고, 강했기 때문에 반등한 거지. 근데 이탈이 된다면, 그거는 강하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는 하락으로 가거나 아니면 횡보로 갈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상승으로 가는 조건은 뭡니까? 다시 구름대를 돌파하고, 그럼 구름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지지를 하는, 이 모양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요까지 돌파했다가 이탈했잖아요. 이야, 이거 혼조세다. 그럼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는 게 맞다고.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올랐지만 이건 끊어야 되는 게 맞아. 왜? 결과론적으로 오른 거지. 이게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여기서 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시 돌파한 이후에 이탈을 안 하고 구름대에서 반등을 하면, 그건 뭡니까? 혼조세가 아닌 거죠. 왜? 혼조세는 돌파나 이탈이 계속 나온다. 근데 돌파나 이탈이 안 나오고 여기서 반등을 했다는 말은 혼조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여기서 들어가면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락으로 갈 나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횡보로 나의 돈이 묶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기회비용을 얻은 거죠. 여기서 끊음으로써. 여기서 끊고 여기서 들어가도 돼요. 왜? 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했다는 말은 적어도 52일의 추세, 이 추세가 강력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모습이 나오면 장기간 상승할 확률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은 손절이고, 재돌파 이후에 다시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재돌파 이후에 반등해서 정고점 돌파하고 상승 M 파동이 되는 이 포인트가 바로 매수의 포인트다. 그 전까지는 쉰다. 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추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비추세, 즉 혼조세, 횡보, 응축 구간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구름대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다. 추세라는 거는, 트렌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있고 보합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그럼 이 네이버에서 추세 쳐보세요.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식은 뭡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구름대 이탈이다. 자, 이 시세는 조정 반등 이후에 다시 구름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저항 밴드니까. 그죠? 그래서 조정 반등, 하락을 했고, 조정 반등 이후에 구름대에서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면 하락 M 파동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이탈했는데 다시 재돌파를 했다가, 자, 구름대가 이렇게 있어. 자, 이탈을 했어. 요렇게 하락으로 갈 확률이 여기서부터 열린 거죠.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나의 시드가 묶여버리는, 즉, 횡보, 혼조세로 갈 확률도 여기서부터 열린 거죠. 그죠? 그리고 언젠가, 구름대가 이렇게 있다면, 언젠가 이거를 돌파해서 다시 이탈을 안 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갈 확률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으로 가는 거죠. 이 파동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구름대를 재돌파, 이탈. 근데 재돌파했다가
다시 구름대에서 반등해서 전고점을 넘어서고 상승 M 파동이 나오는 이 모습이 보이면 이때부터가 상승 추세인 거고, 이때부터 상승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횡보나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가 이탈을 하면 끊어야 된다. 청산을 해야 된다. 왜 여기서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는 이 부분부터 인데 이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횡보나 하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탈됐잖아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무조건 횡보로 가거나. 자, 이탈됐어요. 무조건 하락으로 갑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돌파하고 이탈하고 그다음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정고점이 넘어가는 이 순간까지, 이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횡보나 무조건 하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은 무조건 이걸 거쳐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 이탈은 청산이다 라는 그 논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름대 이탈할 때는 손절이나 청산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이 비트맨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제가 그 카페를 2017년 때부터 2018년 초까지 그 카페에서 열심히 코인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비트맨이라는 카페에서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제가 글을 하나 쓴다, 이 카페에. 그러면은 1시간 안에 댓글이 막 600개, 500개 막 이렇게 달렸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 비트맨에서 코인을 할 때, 그때 아마 2018년 1월 16일인가 17일인가 하여튼 1월 15일 조금 지나서 그 언저리쯤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비트맨 시절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 나는 모든 코인을, 그때 코인을 하던 시절이니까 나는 모든 코인을 뭐 했다? 청산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코인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코인을 안 한다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계속 본격적으로 코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코인을 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다만 이제 파동이 이렇게 튈 때, 그럴 때 뭐 짧게 스윙이나 아니면 단타나 치겠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놀 거다. 다시 상승의 어떤 추세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스윙이나 단타만 치고 놀겠다. 그리고 나는 모든 내 코인을 다 청산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비트맨에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제가 글을 하나 적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글로 강의를 했거든요. 유튜브가 아니고 글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었어요. 빤스만 입고 튀어라. 이건 이제 제 강의의 제목이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다 청산하고 다 도망가라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백 명이 막 다 팔아버렸는 거야.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막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제목을 막 그렇게 다냐고. 근데 정말 운 좋게도 그때 판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쭉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판 사람들은 물론 제가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팬티만 입고 튀어나와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거를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 하나 올리면 수백 명이, 한 600명 700명이 제 그거를 보고 있었고, 600명 아니다, 한 1000명 넘었겠다. 저를 이제 알람 설정을 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글 하나 올리면 댓글이 400~500개가 달리지. 그리고 그렇게 다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글 하나 올리면은 그 글 하나로 인해서 그거를 사고 팔고 막 이랬다니까요. 여튼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영향력이 생각보다 꽤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제 코인 다 청산했다,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좀 짧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영향력이 좀 있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때 그냥 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가지고 이런 거였어요. 자, 나는 코인 다 팔았다. 이제 쭉 떨어질 거야. 니네도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봐,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나는 다 팔았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코인을 다 청산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반등할 때 스윙이나 단타만 치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글을 썼느냐? 그때 당시에 1월 16일인가 뭐 1월 17일인가 17일인가 그때 글을 썼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구름대를 이탈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름대를 이탈했으니까 그럼 뭐다? 횡보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열렸다 이거잖아요. 그럼 나는 다시 구름대를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그리고 상승 엠파도 나오면 나는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엄청나게 과열이 된 상태였거든. 야, 이 고점에서 개미들 다 처물렸는데 2017년 연말에 고점에서 막 개미들이 엄청 물렸어요. 이게 막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2만 달러 넘었었나 갔다가 막 12,000까지 막 이게 쭉쭉쭉 빠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정의 국면이었는데, 야, 이 조정은 여기가 이 고점이 전부 다 탐욕이었다. 탐욕. 주변에 비트코인 아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고점이 엄청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빠진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또 구름대도 이탈을 한 거야. 근데 구름대 이탈을 어떻게 했느냐? 이 구름대가 있으면 바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구름대가 있으면 뭐 요렇게 이탈했어. 하락 엠파동으로. 아, 이거 하락으로 갈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이제 저는 코인을 끝낸 거죠. 그때 이제 구름대를 다시 돌파하고 지지하고 상승 엠파도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이제 단타만 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고 코인판에서 청산을 하고 튀어나온 건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욕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들 전부 다 탐욕에 쩔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뭐 2018년 초에 뭐 3만 달러를 갈 거다, 4만 달러를 갈 거다, 5만 달러를 갈 거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비트코인이 그 고점 2만 달러를 언젠가는 돌파할 거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6만 달러, 막 9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렇게 저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2018년이 아니고 언젠가 그게 2019년이 될 수도 있고, 20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020년이 될 수도 있고, 2021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2018년 고점 찍고 지금 탐욕 때문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구름대가 이탈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 뭐 그때 막 2017년입니다. 아니, 2018년 초입니다. 5만 달러 간다, 6만 달러 간다, 뭐 동전주가 뭐 지폐가 된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코인에 막 전부 다 막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름대를 이탈해서 1월 16일, 17일 구름대를 딱 이탈돼가지고 전 여기서 청산 싹 다 하고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때가 12,000달러, 나 아직도 기억해. 3년 전인데. 12,000달러였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3,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1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물론 제가 12,000달러에서 이렇게 3,000달러까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었죠. 다만, 이 구름대 이탈은, 적어도 횡보나 하락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국면이고, 내가 다시 들어갈 시기는 이 구름대를 다시 돌파해서 지지받고 상승 엠파동이 나오는 이때 들어갈 거다. 그 전까지는 나는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한다. 횡보나 하락에서 네가 미쳤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진입을 하겠다. 그 전까지는 관망하겠다. 이런 거죠.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점치는 게 아니죠. 그저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한다? 논리적 대응만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짧게 이야기한다는 게 몇 %. 하여튼 근데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때 제 말 들어서 저랑 같이 빠져나왔던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고마워하겠죠. 근데 저를 막 욕했던 사람들은 그때 피눈물 쌌겠죠. 그러고서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지금이야 다시 반대의 정고점 돌파하고 지금 막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지만, 이 물려있는 이 1년 넘는 2년 3년 2년 동안 피가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돈을 잃고 비트코인 그렇게 팔고 나갔겠습니까? 그 파니까 다시 올라가면 또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죠? 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 탐욕, 공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상승을 할 거다, 하락할 거다, 미래를 점치면 안 된다고요. 그저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뭐 시장의 움직임 보기 좀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차트는 볼 수 있으니까 차트를 보고, 아, 이런 원리로 인해서, 차트의 원리가 다 있거든요. 왜 있습니까? 과거의 추세와 현재의 추세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국면이 강한가 약한가, 현재 매수세가 강한가 매도세가 강한가, 이거는 차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모르지만 현재 국면이 이렇다는 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재 국면에 따라서 대응만 하면 된다는 거지. 여하튼 뭐 말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때 비트코인 할 때 모든 걸 청산했던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뭐다? 구름대 이탈. 구름대 이탈. 왜 구름대 이탈은 청산의 근거가 된다? 구름대 이탈은 곧 횡보나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다시 얘가 상승으로 가려면 구름대를 다시 돌파해서 이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 비추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적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지와 저항이 나오면 추세다. 그죠? 그리고 이탈, 이렇게 이탈이 나오거나 이탈 돌파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비추세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이후의 지지, 그리고 이탈 이후의 저항, 여기가 새로운 추세의 시작 포인트다.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구름대의 역할. 빨리 끝내는데 벌써 26분이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 구름대라는 거, 이거는 결국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만들어내는 뭐다? 영역이다. 이 선행스팬 1은 선행스팬 1은 과거 26일 전, 그죠? 26일 전. 이 26일 전에 17.5일의 힘의 균형이고, 이 선행스팬 2는 과거 26일 전에 52일의 힘의 균형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구름대가 있다면 현재 시세가 이 구름대랑 만나는 이 포인트는 과거 26일 전, 이 이전에 뭐다? 중단기와 장기의 힘의 균형. 그죠? 이 시세가 여기 구름대에 부딪힌다는 말은, 만난다는 말은 26일 전에 17.5일의 힘의 균형과 52일의 힘의 균형과 만난다는 거죠. 그죠? 이 시세가 만약에 이 과거의 힘, 이 구름대, 이 과거의 힘, 만약 이게 선행스팬 1이고 이게 선행스팬 2라면, 그럼 이거는 26일 전에 17.5일의 힘의 균형이고, 이거는 26일 전의 52일의 힘의 균형인데,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한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럼 뭡니까? 현재의 시세가, 현재의 이 돌파한 이 시세가 과거 26일 이전에 17.5일과 52일의 힘의 균형보다 강하다는 말이죠. 이 시세가. 그러니까 돌파를 했겠지. 그렇잖아요. 즉 매수의 힘이 과거 26일 전에 중단기와 장기의 힘의 균형보다 현재의 매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구름대는 현재의 시세와 26일 전에 중단기에서 장기까지 17.5일에서 52일까지 그 영역이니까 그 장기까지의 힘의 균형, 그것과 현재의 시세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 현재의 시세, 현시세, 요 시세의 국면이 과거보다
과거의 이 힘의 균형들보다 매수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구름대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가진 지표다 이 말입니다. 구름대라는 게. 다시 현재의 시세, 이 시세가 오늘 말고 26일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중단기에서 장기까지 그 어떤 영역, 그 힘의 균형보다 현재의 시세가 더 강한지 약한지를 이 구름대와 현재의 시세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뭐가 매수의 힘이 강한지, 현재의 시세가 매수의 힘이 강한지, 아니면 과거의 중단기부터 장기까지의 힘의 균형, 그 매수의 힘이 강했는지를 서로 비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지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26일 전, 이 과거 26일 전에 이 17.5일에서 52일까지 그러니까 힘의 균형보다 과거 26일 전에 요 힘의 균형들보다 현재의 시세가 만약에 매수의 힘이 강하다면 당연히 구름대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지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구름대가 이렇게 있어요.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는 과거 26일 전에 17.5일과 그 다음에 52일의 힘의 균형인데 그 17.5일과 52일의 균형, 그 26일 전에 여기서부터 17일, 여기서부터 52일은 뭡니까? 상승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지난 시간 선행스팬 1에서 배웠죠. 그 추세의 연속성. 여기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구름대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52일의 추세도 올라가고 있었고 17.5일의 추세도 올라가고 있었는 이 포인트에서 시세가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던 과거의 힘의 균형들, 그 상승의 추세보다 현재 국면이 더 강하다. 더 강하다. 그래서 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면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지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강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탈을 하면 상승 추세가 안 강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청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름대는 현재의 국면과 과거 17.5일 그리고 52일의 힘의 균형을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그 비교를 통해서 요런 원리가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구름대란 말은 사실 없다. 원전에서는 저항밴드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구름대가 널리 알려져 있으니 저도 구름대로 강의를 하겠다. 자, 구름대. 요거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만들어내는 어떤 영역이다. 일반적으로는 구름대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온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명확히 말하면 추세가 있을 때는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혼조세일 때는 이 구름대를 이탈하고 돌파하고 요게 반복될 확률이 높다. 이게 핵심이다. 아시겠죠? 핵심은 추세 땐 지지와 저항, 비추세 땐 이탈과 돌파의 연속이다.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구름대는 현재의 시세, 이 시세와 26일 전에 중단기 장기의 힘의 균형을 서로 비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면이 상승의 힘이 과거 26일 전에 어떤 그 중단기와 장기보다 더 강하다면 그러면 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가 구름대 이탈 시 청산이라는 어떤 명제를 논증하는 것이다. 그죠? 왜? 구름대 이탈은 혼조세나 하락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름대가 이탈을 하면 일단 청산을 하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이탈하면 지켜보고,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하든 손절을 하든 지켜보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돌파해서 구름대를 딛고 올라가서 이거를 돌파하는
상승 M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끊어주는 게 맞다. 왜?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내 시드가 횡보하면서 묶일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다? 여기는 하락 폭발, 응축, 하락 폭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다 하락 M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 이탈 시 청산, 요 청산이란 명제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름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다음 시간에는 뭐를 가르쳐 드리겠다? 제2 구름대를 알려드리겠다.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2 구름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목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된 사람만 이 제2 구름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일목균형표에는 이 구름대가 두 개입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